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이슈 6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인데요.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부진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실적입니다. 통신주 RFHIC 3분기와 관련해서 손실, 이렇게 적자폭 축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회복의 신호가 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IPO 쪽이 되겠습니다. 토스의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 미국에다가 IPO를 좀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영향이 국내에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라 캐스터 정해 주시죠. 네, 수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시죠. PBR 1배면 주가가 반등하는 삼성전자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됩니다. LG 생활건강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3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수주잔고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RFHIC의 3분기 영업 손실이 11억 원으로 적자폭을 축소했습니다. 몽골 광산 논란이 나온 금양이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스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국내 증시 대신에 미국 증시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틀 연속 반등한 가운데 PBR 1배에서는 주가가 반등하는 공식이 이번에도 들어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삼성전자는 PBR 1배에 근접하면 한 달 이내에 기존 주가를 되찾았었습니다. 최근에는 PBR 1배 초입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2.58% 상승했는데 지난주 매도세가 짙었던 기관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고 전날 34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전환했던 외국인이 이틀째 사들였습니다. 지난 5년간 삼성전자 PBR이 1배에 가까웠던 건 2020년 3월, 2022년 9월, 2023년 5월이었죠. 각각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에 따른 전 세계 증시 대폭락, 반도체 수요 악화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적자도 아니고 주주 환원도 하고 있어 PBR 1배 초입에선 언제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며 다만 기초체력에 대한 의심이 커져 0.95배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투매가 벌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코스피에 대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 향방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낙관론은 2600선 이하 매수 관점으로 수출주를 주목하고 있으며 2100포인트까지 하락 리스크에 대비하라는 신중론은 배당주에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방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생활건강의 실적 소식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21%가량 밑도는 수치인데요. 매출액은 1조 7,136억 원으로 1.9% 감소했고 순이익은 735억 원으로 19.4% 줄었습니다. 부문별로는 3분기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이 1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가 증가했는데요. 화장품 사업은 해외 부문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더후 브랜드를 중심으로 온라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 브랜드와 제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북미 전용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LG생활건강 전망치를 밑돈 실적 발표에 주가 하락 압력을 받을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하나시스템의 실적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24%를 웃돈 수치였는데요. 매출액은 6,3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 순이익은 81억 원으로 80.2% 감소했습니다. 방산
방산 부문 실적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 천공2 다기능 레이더를 수출하고 폴란드에서 K2 사격 통제 시스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 이끌었습니다. ICT 부문 실적은 방산 계열사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통합에 따른 시스템 통합 사업과 차세대 ERP 구축, 신한라이프 영업 지원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이 이끌었습니다. 3분기 순이익 감소가 나타나는데 환율 변동성에 따른 환차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화시스템의 3분기 수주 잔고는 지난해보다 33.3%가 증가한 7조 9,23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산 수주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ICT 사업 확장이 올해 실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바닥을 찍고 우상향 추세로 전환됐는데요.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 200일선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여타 방산주 대비해서 탄력이 둔했었던 한화시스템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RFHIC 실적입니다. RFHIC 연결 기준 3분기 영업 손실이 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출은 246억 원, 같은 기간 22.67% 증가했고 순이익은 6억 9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RFHIC의 영업이익이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는 증권가의 의견이 그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내년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를 통한 인도 보다폰 향 매출 가능성, 내년 하반기 미국 수출 재개 가능성 등 내년 하반기 빅사이클 진입 전망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3분기 예상보다 좀 더뎠다는 점에서 오늘 RFHIC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금양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소식입니다. 2차 전지업체 금양이 경영계획 허위 공시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어제 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장내 사업 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10점, 공시위반 제재금 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벌점 부과에 따라 어제 하루 금양의 거래는 정지됐는데요. 오늘 오전 9시에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됩니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금양 측은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 악재로 인해서 해외 공급처 수주, 자금 조달 등이 지연되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향두 금양 사장은 거래 정지 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양이 지난 24일, 25일 이 사장이 금양 주식 2,789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금양의 자회사인 SM랩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오늘장 금양의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비발 리퍼블리카 관련 소식입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발 리퍼블리카가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작업을 중단하고 미국 증시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어제 한국보다 미국 증시에서 먼저 IPO 절차를 밟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다만 그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발 리퍼블리카는 국내 상장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IPO 주관사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비발 리퍼블리카의 기업 가치가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비발 리퍼블리카가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린 것은 국내에서 성장성 등 사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최소 1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월드, 한국전자인증,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하나
하나금융지주 등 토스 관련주의 움직임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2월대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연초 3,000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한번 올해 1,500원 바닥을 찍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종가는 1,971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6가지 모닝 뉴스였습니다.